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제대로 잡으신 우리 한진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가을 남자 추남.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네. 근데 주변에 있다 보면은 가을 탄다, 예.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울증 사실 주변에 보면은요, 우울하다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참 많이 많아요.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그냥 우울한 정도의 감정인지 또 어디까지가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할 때가 많은데, 자, 우울증 대체 어떤 병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살이 그 우울증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추론한다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우울증은 일시적인 기분 저하나 슬픈 감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누구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우울감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우울 감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네. 우울증의 증상은 첫 번째로 그 말 그대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됩니다. 거기다가 연상할 수 있는 증상들이요. 식욕이 저하되고 불면증이 오죠. 기분이 안 좋은데 밥을 마구 먹거나 그렇죠? 잠을 쿨쿨 자는 건 좀 연상하기 어렵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무기력해지고 예. 사물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종국에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아주 우울증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 자살 부분입니다. 그래요. 정말 자살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울증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네. 자, 이렇게 무서운 우울증,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번 주도 역시 유진 씨한테 예. 부탁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귀찮아서 일부러 넘기시는 거 아니죠? 약간 그래요. 네, 그럼 유진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진희 원장님께서 저한테만 살짝 가르쳐주시는 정보들 만천하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10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시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슬프거나 짜증이 자주 난다. 전에 즐겁던 일들이 하기 싫고 흥미가 없다. 최근에 체중이나 식욕이 변했다.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거나 또 너무 오래 잔다. 죄책감이 든다. 집중하기가 어렵고 결정을 못 내린다.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안절부절 못하고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었다. 절망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또 마지막으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게 5가지 이상이면요,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가을이라 굉장히 센티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서 제가 이게 우울증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저는 딱 2가지 항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진 씨는 몇 저도 개예요? 2-3개밖에 없어서 그래도 나는 정상이구나,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행이에요. 들었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그 목소리나 표정만 들으면 이거 10개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몇 개 다 개세요? 해당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역시. 근데 항상 기분은 우울합니다. 항상 우울하다. 에스더 주무관은 예.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 저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이쪽이 해피존이군요, 해피존. 해피존. 자, 그럼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말씀해주신 한진호 원장님은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없습니다. 다행이다. 정유진 캐스터는요? 전 하나 해당이 되는데요. 예. 네. 체중이나 식욕이 변했다. 내가 앞에 식욕이 줄어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본다고 하셨는데, 네, 식욕이 막 식욕이 늘었어요. 늘어나고 먹고 싶은 예. 게 많아도 우울증일 수 있나요? 그런가요? 일부 그 폭식증이 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흔히 당분을 많이 먹잖아요. 예, 예, 예. 초콜릿이나 사탕, 단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요. 폭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패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피할 수가 해피해요. 없는 네, 것 네. 같아요.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는 분이 2분이나 계시다, 3분이나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도대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우울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 내용들은요, 유전이나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는 지지의 정도, 그 다음에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네. 유전적으로는 가족력이,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이는 여성은 20대에 주로 오고 남성은 40대에 주로 온다고 이렇게 40대요. 조사되어 있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배 정도 호발합니다. 네. 그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오기가 쉬운데 인터넷
악성 댓글이라든지 예, 예. 뭐 왕따 시키는 그런 예. 문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우리 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네. 연인과의 이별, 뭐 사업의 실패, 예. 주변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가족이나 친구의 사망,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우울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나 업무에 의해서 우울증이 오기가 쉬운데요. 가만히 주변에 보면은 업무 자체보다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더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특히 상사랑 불화가 있는 경우에 예. 우울증이 오기가 쉽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진급에 누락한다든지 권고사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든지 이러면 우울해지기가 쉽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직장인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정말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몸과 또 생명을 버리는 일이 허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방법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저 한의학에서는 기일즉체, 그래서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기와 혈이 뭉치고 기와 혈이 뭉치면 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동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신체 동작을 하는 동안에 우울감을 잠시 잊을 수가 있겠고요. 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꾸준히 기꺼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걷기나 산책으로 시작해서 자전거, 등산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좋고요. 네. 운동이 부족한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의외로 시간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TV를 본다든지 누워서 잔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아주 이런 그 실내 생활로 대부분의 그 남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요. 네. 또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주변에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네. 그래요. 그 회사에서 좀 의무적으로 운동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3시부터 4시까지 의무 운동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예.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수다로 많이 푸는 편이거든요. 예. 저 혼자만 끙끙 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알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우울증에 좋은 음식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약재들로 뭉친 기를 풀어준다든지 네. 심신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요. 가정 내에서는 귤차 등으로 기분 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식품영양학적으로 보자면 생선지방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그 우울증에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연어나 고등어, 청어, 참치 등의 이런 생선들을 먹어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식도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미 뭐 우울증 초기 증상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좋을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울감이 지속되고요. 아까 테스트에 나타난 증상들이 4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전문 상담 기관에 가셔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예. 같은데 우울증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울증이 이제 지속되면은 종국에 자살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울증은 치료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80% 정도가 치료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그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15%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고 10%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그 우울증이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우울한 감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지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 깨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들 모두 함께 전해드려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께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